좀 전에 첫 질의에서 조모 의원님께서 법사위원장님을 비난하는 발언을 잔뜩 하셨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인지 아니면은 법사위 감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인신공격 대신에 국감의 목적에 충실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국힘의 주모 의원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 간첩 면허증이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막상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작년에 본인이 부산 지역 크루즈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홍보를 많이 했던 자료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작년에는 잔뜩 홍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간첩 면허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장관님께 먼저 여쭙니다. 네.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무사증, 중국인 무사증 입국 가장 많이 허용했던 정부가 어느 정권입니까? 박근혜 정권이 360만 명에 대해서 허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60만 명, 윤석열 정부는 짧은 기간인데 140만 명을 해줬습니다. 주로 국힘 정권에서 저렇게 잔뜩 허용했는데 그게 간첩 면허증이니 살인자를 강력범죄자를 끌어들이는 거라는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실관계로 분명히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무비자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정부의 중국 관광객 무비자 정책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지난해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갖고서 지난 12월에 한덕수 총리 주재하에 관광 활성화 대책회에서 결정이 돼갖고 올해 3월에 최상훈 부총리 하에 정책 결정 모임에서 결정됐던 겁니다. 그에 따른 거고요. 저희들은 좀 걱정하시지 않게 사전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갖고 점검해갖고 혐의자들을 좀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하는 게 이탈률 5%였는데 2%는 낮췄습니다. 낮췄고 이번에도 물론 현재까지 8명 이탈해갖고 4명은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탈률은 1% 이하입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의 사실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출입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불법 체류라든가 이거는 중국이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동남아 국가, 특정 국가 이러면 되지 않아요. 동남아 국가 두 군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리 사회 불안이라든가 또는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관광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색깔론을 펴는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대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사무처장으로 와서 일하시는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전혀 제가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최고의 헌법 전문가가 사무처장으로 와 계셔서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법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넘어서 법관을 위한 재판을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 사법부를 위한 법원을 위한 아성을 쌓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국민 주권주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자, 이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사심제라는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집행 기능을 빼앗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심제가 아니라 삼심제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어떤 걸음장치를 한 번 더 두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심제라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심제라는 그 언론 보도나 지적은 재판소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사실화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우려가 헌법재판소가 너무 업무가 폭증하는 거 아니냐,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37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헌법소원 제도에 대한 여러 심사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도 사실상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그 경우에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건이 폭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여기에 그 우리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사심제 비판, 업무 폭증 비판 이런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보완 의견을 주시면 그걸 입법에 잘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예, 연구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영장 예. 구속영장 예. 심사위원 제도를 도입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국민의 사법 참여를 도입하자라고 지금 법안을 특별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장 참여재판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평소에 이제 주장하시는 우리 국민 참여를 통한 사법의 어떤 민주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 사법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기술적인 문제로 영장 재판의 경우에는 첫째는 이제 우리가 그 헌법상 신체 자유가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이고 또 하나 우리 구속 심사라고 하는 것은 시급성을 다투지 않겠습니까? 일반 형사 재판과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좀 꼼꼼하게 헌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정식으로 착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예.